넉다운들이 되셨네. 지난주 거 복습하고 오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그래도 여기 많네요. 예. 네 분이나 되셨네. 네, 두 번 듣는 게 복습이에요. 두 번 듣고 오시면 돼요. 한 번, 두 번, 두 번, 두 번, 한 번 더, 한 번 더. 주말에 한 번 더.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한 두세 번 들으면 훨씬 나아요. 책 읽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책 꼼꼼하게 읽거나 그러지 마세요. 책 막 꼼꼼하게 읽는 분들 보면 옆에서 조금 답답할 때가 있어. 지금은 그렇게 막 책 꼼꼼하게 읽을 때가 아닌데. 단언컨대 책 안 보고도 붙습니다. 예? 예. 기본서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고도 붙어요. 안 보고도 붙으니까 책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기본서를 충실히 개나 주라 그래요. 그런 거는. 반 기본서를 충실히 해. 예,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수석이나 노릴 때나 기본서를 충실히 하는 거고, 우리는 합격을 원하기 때문에 기본서 충실히 다 필요 없어요. 일단은 6월까지는 될 수 있는 한 강의를 많이 되도록이면 많이. 6월까지는 되도록 많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월부터 그 많이 들었던 것을 막 뒤죽박죽일 거 아니에요. 머리에 암기도 안 돼. 그걸 이제 문제 같은 걸 풀면서 쫙 정리하시고, 시험에 임박하면 찌라시가 나와요. 요약서가 됐든 뭐가 나왔든 정리되어 있는 게 나와. 그거 딱 중요한 거 체크해서 그때부터 디립다 외워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 많이 들어두면 그때 외워져요. 근데 지금 강의 듣고 이제 복습하신답시고 강의 수업 들은 거 딱 그것만으로 끝나고 집에서 이제 책으로 복습하시거나 주말에 도서관 가서 책을 보시는 분들 소화불량 걸려요. 이거 읽혀지지도 않고요. 하루 종일 보고 있어 봐야, 일주일 내내 책을 봐야 우리 진도 나간 거 한 번 못 읽고 와요. 이해가 되지도 않고요. 머리에 남아있지도 않아요. 왜 그런 걸 하냐 말이지. 네. 그런 거는 한 4, 5년 계획 잡았을 때 하는 거고요. 장기 레이스로 갈 때 하는 거고, 그런 교과서를 충실히 꼼꼼하게 보는 거는 장기 레이스로 갈 때, 그럴 때는 하는 거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되도록 많이 들어주세요. 인강 많이 들으라 그러면 학원이나 인강 사이트에서 저한테 클레임이 들어와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트래픽이 늘어나고, 트래픽이 늘어나면 서버 비용이 증가해요.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저한테 가끔, 여기 말고 학원 같은 데서도 이제 인강 좀 그만 들으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저는 꿋꿋하게 6월달까지는 주로 많이 들으셔라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이 들으세요. 아주 극단적으로는요, 민법 인강만 10번 딱 듣고 들어가도 합격해요. 아무것도 안 보고 그것만 듣고 들어가도. 못 믿으시죠? 그렇죠? 못 믿어. 에이, 나중에 얘기할래. 백구절 차고. 네. 항상 잊지 마실 게, 우리는 수석을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과목을 이해해서 다 골고루 잘 맞고 붙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딱 60을 좀 맞고 붙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합격이 자체가 목적이지, 좋은 점수로 합격, 이건 개나 주라 그래요. 60점 맞고 붙으나 수석을 하나 합격증은 똑같아요. 차고의 의사표시. 자, 이거는 목차가 양이 좀 많아요. 일단 차고의 뜻이 있고요. 차고의 유형이 나와요. 차고에 의사표시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나오고요. 그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원칙적 효과는 유효해요. 비지리 표시와 마찬가지로 유효해요. 유효한데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요 취소 요건이 또 있어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했다 하더라도 그냥 취소하는 게 아니고요. 취소 요건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여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착오자에게. 벌써 느낌이 팍 오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 왜?
어떤 게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 착오자에게 이런 경우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기준이 민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다툼이 생겨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는 놈은 이건 중요 부분이라고 할 거고요. 취소를 못하게 하라는 놈은 그게 무슨 중요 부분이냐고 할 거고요. 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는 놈은 나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럴 거고요. 상대방은 넌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취소하지 마라 이 자식아 그럴 거고요. 그렇죠? 결국은 다툼은 여기에서 생기고 이 다툼에 대해서 대법원이 당연히 이건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해놓은 거 있을 거고요. 이건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여섯 번째, 착오를 이뤄 취소했을 때 효과가 나와요. 무효가 된다 그랬죠? 무효가 되었을 때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의 문제가 있고요. 타 제도와의 관계가 하나 나와요. 이런 것들이 착오 속에 들어있어요. 자, 먼저 착오의 뜻을 먼저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데 그걸 착오자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전형적인 착오가 시험 보는 사람들한테 나타나요. 나는 분명히 답을 몇 번 골랐어? 3번 골랐어요. 마킹을 몇 번에다 갖다 해야 돼? 3번. 근데 4번에다 갖다 떡 마킹을 해. 본인은 몰라. 나중에 점수를 체크했더니 내가 체크한 점수하고 실제 받은 점수가 달라. 이상하다. 시험 문제지 답안지를 확인해 봤더니 분명히 시험지는 3번에다 내가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근데 답안지는 몇 번이라고 표시를 해놨어? 4번. 의사는 몇 번을 표시할 생각이었는데 3번. 실제 표시는 몇 번? 4번. 그걸 표시할 때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이런 게 착오예요. 본인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착오라고 합니다. 이 착오의 유형이 교재마다 쭉 나와요. 가장 전형적인 게 표시를 잘못하는 거예요. 이걸 표시상의 착오라고 합니다. 이것 말고 무슨 내용상의 착오, 법률 착오, 쌍방 착오, 계산 착오, 서명날인 착오 등등 착오 유형이 쫙 나오는데 이걸 또 디립다 구별하려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 안 나와. 그런 것들은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은 다 결과가 표시상의 착오로 가요. 조심하셔야 될 게 동기의 착오. 착오 유형에서는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동기의 착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먼저 동기라는 것은 법률 행위를 하게 된 이유라 그랬어요. 이유. 자, 갑이요. 을이 갖고 있는 A 토지가 있는데요. 갑이 요 A 토지를 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을한테 가서 A 토지를 팔아라 라고 표시를 해요. 이때 갑의 의사, A 토지 매수 의사, 표시, A 토지를 팔아라. 의사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지금 이 경우 일치하죠? 일치해요. 두 번째로 이때 갑이 이 땅을 왜 사나? 왜? 이유를 알아봤어. 알아봤더니 공장을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갑이 을과 땅 매매 계약을 할 때 자신이 공장을 짓고자 이 땅을 산다는 것을 을한테 알릴 필요도 없고 을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동기라는 것은 법률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일단 을이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지 마는지 그건 갑이 공장을 지으려고 이 땅을 사는지 흙을 파먹으려고 사는지 을은 관심 없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밝혀진 사실 이 땅은 공장을 지을 수가 없더라 말이죠. 그럼 갑의 입장에서 보면 의사 표시는 일치하지만 그쵸? 그 법률 행위를 하게 된 이유와 실제 상황이 불일치해요. 이런 걸 동기착오라고 해요. 이런 건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많이 해보셨어요. 얼굴에 기미 주근깨를 없애기 위해서 SK2 크림을 사요. SK2 크림을 살 생각을 하고 SK2 크림을 사. 이유는 기미 주근깨를 없애려고. 근데 발랐더니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 이게 동기의 착오예요. 의사표시는 일치하죠. 일치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대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아요. 17차 중에 전지현이 옛날에 선전했던 17차 중에
몸이 가벼워지는 17차가 있어요. 네? 네. 17차가 두 종류가 있어요. 피부가 맑아지는 17차가 있고요. 몸이 가벼워지는 17차가 있어요. 저는 몸이 가벼워지는 17차를 사서 마셔요. 왜? 몸이 가벼워지려고. 이게 동기야. 그래서 몸이 가벼워지는 17차를 살 생각을 하고 몸이 가벼워지는 17차를 주세요 그랬어. 의사표시는 일치해요. 근데 그걸 산 이유가 뭐죠? 몸이 가벼워지려고. 근데 마셨어. 가벼워져요? 무거워져요? 무거워져요. 마신 만큼. 그러니까 이게 동기의 착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법률 행위를 하게 된 이유와 그 현실이 불일치할 때 이런 걸 동기의 착오라고 하게 되고, 동기의 착오는 지금 보셨지만 의사표시는 일치하니까 당연히 착오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 대법원이 예외적으로 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돼서 알려진 경우하고 상대방에서 유발된 경우하고, 자 유발된 경우를 생각을 해봅니다. 화장품 가게를 갔는데 그냥 흔히 바르는 스킨 로션 하나 사러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화장품 직원이 탁 얼굴을 보더니만 기미주근깨가 많으시네. 이거 한번 발라봐. 없어져. 그래요? 기미주근깨가 없어진다는 말을 듣고 기미주근깨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샀어요. 근데 안 없어져.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됐죠. 이런 것들은 착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요놈은요. 상대방에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 실질적으로는 상대방한테 속은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착오로 취소할 수도 있고요. 뒤에서 보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게 됩니다. 상대방한테 속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의 경우에는 착오도 되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성립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어쨌든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지만 둘 중에 하나,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알려진 경우하고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서 유발된 경우하고,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착오 개념에서는 요걸 하나 명확하게 좀 구별하셔야 되고요. 유형 같은 건 볼 필요 없다 그랬어요.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의사표시가 있을 것, 의사표시가 불일치할 것, 그걸 표의자가 알지 못하고 있을 것. 이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의사표시가 성립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뭐다? 유효하다. 유효하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취소하려면 그냥은 못한다?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와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이 있고 서설, 뭐 유형이 있고 다 필요 없고 96페이지에 동기의 착오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7페이지에 보면 3번에 착오로 취소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해서 양가로 1번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일단 두 개가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 표의자가 그런 착오가 없었다라면 그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걸 주관적 요건 이렇게 불러요. 9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표의자가 그런 착오가 없었다라면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것. 이런 걸 주관적 요건 이렇게 부르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일반인도 그런 착오가 없었다라면 그런 의사표시하지 않았을 것. 이걸 객관적 요건 이렇게 불러요. 일단 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고요. 거기에다가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경제적 불이익이라고 해서요. 착오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중요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이 판례할 때 중요 부분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경제적 불이익. 그런데 이건 대법원 머릿속에 들어있을 뿐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대법원이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라고 구별해 놓은 걸 우리도 구별해서 외워야 돼요. 외우는데 중요 부분에 해당되는 것과 안 되는 걸 다 외울 필요가 없고 아닌 것만 외우면 돼요. 자, 아닌 거 일단 기본이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99페이지.
맨 위에 보면 판례 박스 밑에 중요분의 착오가 아닌 경우에서 지적의 부족이 하나 있어요. 면적 부족을 말합니다. 100평인 줄 알고 샀는데 80평밖에 안 되더라. 그 다음에 소유자가 누구냐의 착오가 있어요. 소유자. 을이 갑소유인 줄 알고 매매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병소유야. 이렇게 소유자를 착오한 거. 이것도 중요 부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판례가. 시가를 착오한 게 있어요. 시가가 10,000원이라고 생각하고 10,000원 주고 샀는데 앞부싸 5,000원밖에 안 돼. 이런 건 중요 부분이 아니다. 가장 기본이 요 세 가지예요. 면적 착오, 소유자 착오, 시가 착오. 거기에 최근에 잘 나오는 게 왼쪽에 보면 동그라미 3번 중요 부분 착오 모습 바로 위에 판례가 하나 있죠. 그걸 이제 이해해서 머릿속에 담습니다. 여길 보세요. 갑이 채권자고요. 을이 채무자예요. 그리고 얘한테는 부동산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병이 보증을 쓰려고 해요. 병이 이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을 쓰려고 해요. 이때 병은요,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만약에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별로 좋지 않으면 병은 보증을 쓸 리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 판단 기준이 채무자의 재산이 가압류가 되어 있냐 안 있냐예요. 만약에 채무자의 재산이 이미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이 채무자는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요, 채무자 재산을 경매 넣을 거 아니에요. 경매 넣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할 때 가압류부터 해버려요. 채무자가 재산을 못 팔아먹도록. 결국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채무자는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보증인은 보증을 쓸 리가 없겠죠. 근데 얘는요,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착각을 하고 보증을 섰어요. 이건 중요 부분의 착오가 돼요. 그런데 이 가압류 등기 자체가 원인 무효였어요. 가압류 등기 자체가 원인 무효라는 건 가압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없는 걸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아예 착오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 판례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예 아니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게 이 판례예요.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보증을 섰으나 나중에 갔더니 가압류 등기가 있더라. 여기까지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돼요. 그런데 그 가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더라. 그럼 가압류 등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더라. 그럼 이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에서 체크했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닌 것 기존에 자주 나왔던 거 3개에다가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요 판례 하나, 요것만 딱 기억을 해두시면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됐죠? 일단 요번 순환에 요 4가지만 중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걸 머릿속에 박습니다. 됐죠? 됐다고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요 중요 부분에 관한 입증 책임 문제가 하나 또 나오는데요. 입증 책임은 소송과 관련된 거라 그랬죠? 자,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요. 갑에게 착오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취소를 하려고 해요. 당연히 을은 취소를 못하게 저지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얘는 계약을 취소하려고 할 것이고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얘는 취소를 못하게 막을 거예요. 소송을 제기합니다.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는. 법원은 물어볼 거예요. 갑한테. 야, 너는 계약을 왜 취소하냐? 갑은 이렇게 주장하겠죠. 저는 계약을 할 때 착오가 있었고 그 착오가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입니다. 라고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주장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증명해야죠. 그래서 착오자가 중요 부분을 증명해요. 누가 중요 부분을 증명한다고요? 착오자가. 이렇게 착오자가 중요 부분을 입증을 하면 법원은 그래 취소해라 이렇게 해요. 판결이 나와. 근데 법원이 갑의 중요 부분을 입증을 해서 취소하라 라고 판결하려고 할 때 을이 또 한마디 해. 판사님 잠깐만. 요 놈은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걸랑요. 이렇게. 따라서 취소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을이 주장을 해요. 을이
갑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주장했으니까 증명도 누가 해야 돼? 을이. 그래서 중대한 차고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상대방 취소를 저지하려는 사람 이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가 우리 판례예요. 그 입증 책임 중에서 중과실의 입증 책임만 오른쪽 99페이지 양가로 위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자, 이거하고 묶어가지고 중요 부분은 누가 입증한다? 차고자 이렇게 추가해서 중요 부분에 관한 입증은 차고자가 하고요. 차고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는 것은 취소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이 소송에서 주장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의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자, 이 중대한 과실이라는 게 왜 나왔는지 봅니다. 차고라는 것은요. 차고라는 것은 자신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모르고 있는 거 선이에요. 자신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건 몰라. 모르는 게 두 개가 있었어요. 아무리 조심해도 모르는 무과실과 조심했더라면 알 수 있을 때 조심하지 않아서 모르는 과실. 보통 이렇게 나뉘죠. 예? 선이라는 건 이렇게 둘로 나눠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선이잖아요. 모르고 있는 거잖아. 모르고 있는 건 둘로 나뉜단 말이에요. 무과실과 과실. 그런데 여기에선 이 과실을 또다시 경과실과 중과실로 나눠서 차고자가 자신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모르는데 무과실이다. 그럼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경과실이 있어. 이것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중과실이 있을 때만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착오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 X.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아니에요. 나눠야 돼. 과실을 뭘로? 경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고 중과실이 있다면 취소 못한다. 이렇게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대한 과실에서 중대한 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이때 중대한 과실한 건 과실이 부주의잖아요. 그 부주의 앞에 현저한 자가 들어가면 돼요. 현저한 부주의. 판례가 그래요. 중대한 과실이 뭐예요? 그럼 현저한 부주의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현저한 부주의가 뭔가요? 그럼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판례가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라는 걸 이렇게 판결한 걸 쭉 판단해 보면 일응의 기준이 나와요. 첫째,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전문가에게 물어보지 않은 경우, 관할관청에 물어봐야 되는 사안인데 물어보지 않은 경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대표적인 게 공장을 짓고자 하는 자가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관할관청에 문의하지 않았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부동산에 관한 전문가인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은 중개사를 통해서 확인 설명 받아야 될 사항들을 지가 스스로 다 확인해야 되죠. 안 했어. 그럼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반면에 중개사 말을 믿고 물건을 샀는데 엉뚱한 물건이더라. 중대한 과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감정, 전문가 문의 또는 관할관청에 문의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하지 않았을 때 보통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99페이지에 중대한 과실의 개념이 좀 있고요. 밑에 보면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좀 전에 말씀드린 토지 매수인이 중개사나 신뢰성 있는 중개기관을 통해서 거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거래할 때는 각종 장부 등을 확인해야 되죠. 지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했어. 그럼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반면에 다음 페이지 공장을 경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지 않고 토지를 샀다.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 두 개 딱 머릿속에 박으시면 돼요. 됐죠? 간단해요. 자, 이렇게 착오자에게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지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취소가 가능한데 취소하면 뭐가 된다?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 행위는 뭐가 된다고요?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얘가 착오가 있어서 계약을 취소를 해버리면 요놈한테 손해가 생겨요. 손해가 생기죠. 의뢰 입장에서는 각과 계약을 하고 계약을 이행할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갑이 계약을 취소했어요.
을이 준비해 놓은 게 물거품이 될 거 아니에요. 손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를 배상해야 되지 않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특히 이런 경우 차고자에게 경과실이 있어요. 그래도 차고자는 취소할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경과실이 있다는 건 차고자가 부주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부주의한 놈이 계약을 취소했더니 상대방이 손해가 생겨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방구 낀 놈이 승질 낼 수 있다가 차고 취소해요. 차고 한 놈이 계약을 취소해요. 얘한테 손해가 생기잖아요. 당연히 배상해야 되지 않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109조에는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도 한 푼도 배상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을 때 상대방에게 손해가 어질어질하게 생겼다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한 푼도 배상할 필요가 없다. 손해배상 책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손해배상 문제가 있고, 이제 타제도와의 관계가 몇 개 나와요. 첫째, 사기와 착오. 아까 말씀드렸어요. 유발된 동기의 착오의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속은 거니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 이렇게 됩니다. 양가라 이번 착오와 하자 담보 책임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를 샀는데 멀쩡한 아파트인 줄 알고 샀어요. 사서 들어가 봤더니 줄이 금이 쭉쭉 가 있고 물이 줄줄 새. 하자가 있죠, 아파트에. 그렇죠? 이 하자가 있는 아파트를 하자가 없다고 착각하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하자에 대해서 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담보 책임이라는 걸 추궁할 수도 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겠죠. 우리 대법원 착오는 안 된다. 담보 책임 규정은 착오의 특별 규정으로 봐요. 우리 대법원이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을 착오의 특별 규정으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특별 규정만 적용된다. 즉 착오는 성립하지 않고 담보 책임만 인정 이렇게 얘기하죠. 양가라 3번 이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이거 해제 후 취소.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근데 얘가 대금을 안 줘요. 그래서 갑이 몇 번 독촉을 했어요. 대금을 달라고. 끝끝내 을이 대금을 안 줘서 갑이 계약을 해제를 했어요. 을이 채무를 불이행했죠.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했어요. 이때 매도인은요. 계약 해제로 끝나질 않아요. 매수인한테 뭘 청구할까요?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당연히 매수인은 자기가 채무를 불이행해서 계약이 해제되었으니까 손해를 배상해야 되겠죠. 네.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이 을이란 놈을 봤더니 이 놈이 계약을 할 때 착오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었어요. 그럼 이 을이란 놈은 취소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을이란 놈이 갑이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먼저 취소를 했다면 이 을은 갑에게 한 푼도 배상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죠? 아까 착오 취소한 사람은 배상 책임 없다 그래서 미적하고 있다가 갑이 먼저 계약을 해제한 거예요. 그래서 을은 손해를 배상해야 되게 생겼어요. 이럴 때 우리 대법원 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미 해제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 징글징글하게 나와요. 이렇게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매도인에 의해서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매수인은 그 해제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미 해제된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3번 판례.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착오는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가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의사의 흠결에 관한 내용 3가지입니다. 비진이, 허위 표시, 착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거기에도 보면 조문이 1항, 2항, 3항이 있는데요. 2항 외워야 돼요. 110조 2항. 그 다음에 110조 2항에 제3자가 있죠. 110조 3항에도 제3자가 있어요. 이때 이 110조 2항의 제3자와 110조 3항의 제3자는 동일이니? 아닙니다. 전혀 다른 놈들이에요. 지금 아예 미리 110조 2항의 제3자와 110조 3항의 제3자는 다른 놈이다 라고 머릿속에 박아두셔야 돼요. 요게 나중에 제3자를 위한 기약에서 한번 나옵니다. 그 제3자를 위한 기약에서 제가 이걸 언급할 거예요. 그때요 110조 2항의 제3자와 110조 3항의 제3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3자를 위한 기약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만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읽어주시면 돼요. 자, 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것도 의의가 있고요. 요건이 나올 거예요. 효과가 나오고요. 타 제도와의 관계가 나와요. 간단해요. 이거는. 목차는 간단한데 내용은 복잡합니다. 자, 먼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 의사표시는 어때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일치는 하지만 누군가가 사기를 쳤거나 강력하게 협박을 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경우를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의 흠결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어요. 의사의 흠결이 아니라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거는. 듣기만 하세요. 갑이라는 자가 친구 병으로부터 이렇게 속았어요. 야, 내가 취직을 했는데 회사에서 신원보증서류 하나 내라 그런다. 신원보증 좀 해줘. 그래서 갑이 취직했구나. 다행이다. 신원보증서에 갑이 도장을 꾹 찍어줬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연대보증이었어요. 이게. 무슨 보증? 병이 속인 거죠. 이때 갑이 사기를 이유로 이걸 취소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겼어요. 자, 우리 대법원 안 된다. 왜 안 된다? 아무리 갑이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갑의 의사는 뭐였었고? 신원보증. 근데 표시는 뭘 했고? 의사 표시가 일치 불일치? 불일치.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 지금 갑은 신원보증의사가 있었지만 연대보증의사를 표시했고 몰랐잖아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갑이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이걸 판례예요. 이거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다. 요 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머릿속으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 뭐 해야 된다? 일치. 이걸 잊으시면 안 돼.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보겠습니다. 요건. 일단 의사표시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의사표시가 일단은 뭐 해야 돼요? 일치.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돼요. 근데 이 일치하는 의사표시 하는 과정에 외부에서 간섭이 들어와요. 누가 속였어요. 기망. 그래서 착각에 빠져요. 이때의 착각은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착각, 동기의 착오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봤던 유발된 동기의 착오. 사기를 친 놈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를 말하는 거예요. 이 착오는. 강력한 협박이 있고 이 협박 때문에 공포심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의사를 표시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노원역 10번 출구에서 내렸어요. 에듀프로 학원에 와서 강의를 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10번 출구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딱 잡아요. 잡더니만 도를 아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혹시 중개사 공부하시려고 합니까? 그렇다. 어느 학원 가시려고 그래요? 에듀프로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아, 거기는요. 학원을 끊고 시험을 보고 점수를 일정 부분 획득을 해야 자격증을 줍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었더니 아유, 그 뒤에 있는 애모 학원은, 골목 안쪽에 있는 애모 학원은 학원을 듣기만 하면 자격증을 줍니다. 뭐 이렇게 아주머니가 얘기를 해. 그럼 잘 모르는 사람은 학원 듣기만 하면 자격증을 주나 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옆 학원으로 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옆 학원 가서 의사를 표시해요. 의사 표시가 일치하죠. 근데 내가 스스로 결정한 건 아니야, 속았단 말이죠. 이런 걸 사기한 의사 표시라고 해요. 두 번째, 만약에 안 속았어. 아주머니가 속였지만 내가 속질 않았어. 에이, 그런 학원이 어딨냐고. 나는 에듀프로로 간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아주머니가 가방에서 뭘 꺼내. 칼을 꺼내. 뭘 꺼내? 칼을. 그것도 40mm. 그래서 옆구리 쿡 들이대고 뒤에 있는 학원으로 가라 말이지. 뒤질래? 뒤에 있는 학원으로 갈래? 협박을 해요. 무섭죠? 그래서 또 생각을 바꿔.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학원을 가서 끊어. 여기 뒤에 학원 하나 있죠? 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생각도 표시도 일치하지만 이것도 내가 스스로 결정한 건 아니야. 이렇게 사기를 당해서 또는 강박을 당해서 의사표시한 것을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규정을 두게 됩니다. 당연히 기망에 의해서 착각에 빠지고 착각에 의해서 의사를 표시해야 될 것이고요. 강박에서 공포심을 얻게 되고 공포심에 의해서 의사를 표시하게 될 거예요. 앞에 게 원인, 뒤에 게 결과인 인과관계라는 게 성립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의사표시가 있을 것, 의사표시가 일치할 것. 이건 당연하고 요건 거기에다가 기망에 의한 착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공포심, 공포심에 의한 의사표시.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강박을 당했다 하더라도 공포심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공포심을 느꼈다 하더라도 공포심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놈 때문에 요게 있고 요놈 때문에 요걸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아까 그 아주머니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저씨일 수도 있고요. 왜 꼭 아주머니냐 말이지. 이분은 아까 사기를 쳤는데 이게 안 먹히면 뭐를 꺼냈었어요? 칼. 미리 준비해 온 거죠. 뭐야? 말을 안 들으면 칼을 꺼내서 강박을 해야지. 그럼 공포심을 느끼겠지. 라는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옆구리에다 갖다 쿡 들이댔어. 이유는 뭐예요? 멀찍이 칼을 휘두르면 도망간단 말이에요. 옆구리에 칵 들이대고 팔을 딱 잡아. 공포심을 느껴갖고 이걸 어디까지 연결시켜야 돼? 학원까지 끌고 가서 의사표시를. 미리 생각을 치밀하게 한 거예요. 칼을 통해서 강박을 하면 공포심을 느끼겠지. 첫 번째 생각. 두 번째, 공포심을 느꼈다 하더라도 도망가면 안 되니까 콱 팔목을 부여잡고 옆구리에다 칼을 들이대야지. 그래야 학원 와서 끊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치밀하죠. 계획을 몇 개를 세웠어. 2개. 예? 이걸 2단의 고의라. 이걸 판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기자나 강박자는 미리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려는 고의와 그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또는 강박을 통해서 공포심을 생기게 하려는 고의와 공포심에 의해서 의사를 표시하게 하려는 고의. 뭐 이렇게 고급지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린 뭐 고급진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뭉뚱그려서 뭐라 그러면 돼? 2단의 고의. 이거 훨씬 고급죠. 고의가 2개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수로 사기하거나 실수로 강박하거나 우리말은 과실기망, 과실강박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과실기망, 과실강박이란 있을 수 없다. 시험 지문에도 과실기망행위로 인하여 의사표시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없어요. 과실기망, 과실강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고의가 2개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요건이고요. 마지막 요건이 이 기망이나 강박이 위법해야 돼요. 위법이란 건 당사자 간에 존재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거예요.
우리 대법원이 할 때 기망의 위법성이나 강박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신의성실 원칙이에요. 애매하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우리 대법원이 요거는 위법, 요거는 위법하지 않아. 당사자들이 실제로 이거 갖고 싸워요. 야, 내가 이 정도 기망한 건 위법이 아니지. 취소하지 마. 상대방은 이 정도 기망당했으면 위법하지. 나 취소할래. 결국 이거 갖고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판례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요건 중에서 요 세 번째 요건, 요 위법성이 핵심적인 요건이 됩니다. 판례를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102페이지에 의사표시 의가 있고요. 사기를 봅니다. 기망에 의해서 착오에 빠지고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양가로 1번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세 번째 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성립하지 않는다. 기망이 있어야 된다. 기망이 있다는 건 속이는 걸 말한다. 이때 속일 때는 아까 아주머니가 말로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도 있고요. 침묵하는 경우도 기망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다만 침묵은요. 이게 기망이 되려면 고지 의무, 말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걸 이행하지 않아야 돼요. 해야 될 걸 하지 않는 걸 부작위라고도 합니다. 예컨대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회사는 혹시 주위에 공동묘지가 조성될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분양할 때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되죠. 안 알려줬어. 이런 정도가 되어야 침묵이 기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말을 안 하고 침묵하고 있는 경우, 즉 부작위에 의한 위법한 기망이 되려면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자가 알려주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침묵에 의한 위법한 기망이 된다. 거기에 나와 있죠. 판례가 세 번째 절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면 위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물건을 매매하거나 또는 물건을 교환할 때 상대방에게 시가를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시가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시가 얼마라고? 있어요, 없어요? 매매할 때 매도인이 시가 얼마라고 알려줘요? 알려줄 의무가 있다면 항상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시가를 알려줄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장 딱 넘기면 판례가 하나 있어요. 시가를 묵비하거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시가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위법한 기망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공동묘지는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줬다. 근데 시가는 안 알려줘도 된다. 위법한 기망 아니다. 104페이지 맨 위에. 반면에 그 밑에 대형 백화점 변칙 세일이라고 해서 대형 백화점이 100만 원짜리 물건을 새로 출시를 했어요. 당연히 가격표는 100만 원이라고 써야 되죠. 근데 100만 원이라고 그냥 써놓으면 안 팔려요. 그래서 가격표를 200만 원이라고 쓰고 50% 세일 이렇게 해놨어. 그럼 사람들은 우와 반값 세일 얼른 사겠죠. 이런 것들을 대형 백화점 변칙 세일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는 위법하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103페이지. 맨 위에 아까 침묵, 위법한 기망이 될 수 있다고 했고요. 양가로 3번,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인과관계는 두 번째 줄로 보면 피기망자란 속은 사람을 말합니다. 기망을 당한 사람. 기망 당한 사람의 주관적인 것으로 족하다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둘 다 마찬가지예요. 요 기망이나 강박은요, 당한 사람이 착오를 일으킬 정도, 당한 사람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이면 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주관적인 관계라고 해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착오를 일으킬 정도,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공포심을 느낄 정도여야 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착오나 공포심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강박이라 하더라도 공포심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안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누나를 칵 파버릴라. 무섭죠? 근데 저는 안 무서워. 왜? 안경이 커버가 돼. 그러니까 저한테는 누나를 칵 파버릴라 그래봐야 안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포심이라든가 착오라는 건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만 착오를 느낄 정도,
당하는 사람만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기망이나 강박이면 충분하다. 이걸 주관적인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양가라 3번이에요. 위법성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신의치 위반을 말한다. 여기까지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이 됩니다. 반면에 강박도 구조는 똑같아요. 104페이지.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강박행위라고 해서 강박행위란 해악을 고지하는 일체 행위를 말해요. 땅에 파묻어 버릴라. 누나를 칵 파버릴라. 다 강박이에요. 이때 강박은 장래 해악을 고지하는 거고요. 그 해악이 비현실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침묵에 의한 강박도 있어요. 눈알에 핏발이 딱 선탕서 쫙 찌려봐. 무섭죠? 네? 이런 것도 강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작위한 강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강박행위가 극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똑같은 강박이라 하더라도 느낌이 달라요. 즉 누가 여러분한테 땅에 팍 파묻어 버리려고 말만 하고 있는 경우하고요. 네? 실제로 질질 끌고 가서 땅을 판 다음에 거기다 턱 던져놓고 흙을 파묻고 있는 경우하고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두 번째 건 어때요? 잠깐만 생각할 여유를 주세요라고 손을 들었다가는 손만 내놓고 다 파묻혀버려요. 이럴 때는 생각할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예. 이런 것들을 오른쪽 세 번째 칸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강박의 정도가 극심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었다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라고 말을 해요. 취소가 아니라 아예 뭐라고요? 무효. 그 다음에 강박도 위법해야 돼요. 이 강박의 위법과 관련해서는 이런 게 문제가 돼요.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고소해서 콩밥을 먹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무서운 생각이 들겠죠. 이거 잘못하다간 빵에 들어가겠구나. 그런데 단순히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고소하겠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낀 것만으로는 위법한 강박이 아니다. 이건 정당한 권리 행사를 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위법한 게 아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강박이 위법하려면 상대방이 단순히 공포심을 느낀 것만 갖고는 안 되고 그 강박을 통해서 추구하는 이익이 부정해야 돼요. 예컨대 피해자가 손해가 100만 원이 생겼는데 1억을 배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그럼 9,900만 원에 대해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는 거죠. 이러면 위법하다고 해요. 또 하나는 1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100만 원을 배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사심이가 들려있어. 또는 100만 원을 배상하지 않으면 눈을 칵 파버리겠다 그랬어. 이런 경우는 사심이나 눈을 파버리겠다. 이거 정당한 수단이에요? 위법한 수단이에요? 위법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강박의 위법성은 그 강박행위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부정한 이익이 있냐 없냐, 수단이 위법하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위법한 수단이 결부가 되었을 때는 위법하다. 첫 번째 칸에 있죠. 105페이지 밑에서 적법한 권리 행사는 공포심을 일으켜도 위법한 강박이 아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부정한 이익을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할 때, 이럴 때는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그 중에서 특히 위법성과 관련된 판례들 제가 몇 가지 체크해 드렸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위법하다 아니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했다. 효과는 뭐예요? 일단 뭐 돼? 효하되 뭐 할 수 있다? 취소. 요 취소와 관련해서 조문이 아까 2개가 있어서 이제 그걸 구별하셔야 되는데 요 취소는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 요건까지만 봤습니다, 지금.